만나자 그래가지고 모이게 됐습니다. 가족분들 다 어디 갔어요?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많이 모으셨네요.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제가 관련해서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퀴즈 그 임시정부 저기 당시 그 배지를 저희가 좀 몇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임시정부의 실제 모양의 배지입니다. 불로 달렸네요. 야. 네, 지적과 함께 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꾸로 달렸습니다. 만만치 않아. 아 너무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치고 들어가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어요? 불과 지금 앞에 보이는 저 현충탑 좌측이 저희가 갈 첫 번째 장소입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합류할 수 있고 오늘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 양해해 주시고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저는 딱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얼마나 만주군에서 혁혁한 역할을 했냐? 만주군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독일군들이랑 같이 싸움을 하는데 혼자 기방년이라 그래가지고 기관총과 박격포를 들고 독일군을 그 전선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간도특설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간도특설대 들어보신 분? 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간도특설대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죠? 간도특설대에 여러분 훈시가 있습니다. 간도특설대.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때려잡는다. 그래서 간도특설대의 대부분이 조선인입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김백일. 분노는 아직 하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백일. 그 김백일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김홍준입니다. 김홍준이 당시에 1940년대 후반에 40년대 중반에 만주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일 때 포를 단신으로 기관총과 한 손에는 기관총 한 손에는 박격포를 들고 독일군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훈장을 받고 만주군의 영웅이 됐고 그런 이런 친일파가 소위 말하는 낮은 단계 굉장히 낮은 단계의 친일파가 어떻게 그러면 저기에 잠들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김홍준 일찍 죽습니다.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친일파 김홍준은 왜 저기에 잠들어 있을까요? 조선경비대 아시죠? 조선경비대를 만드는데 혁혁한 역할을 합니다. 그 혁혁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저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친일파들은 우리 오마이뉴스가 선정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같이 선정한 그 친일파들이 아닙니다. 누가? 이명박 정권에서 2009년도에 친일반민족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결과로 발표한 그 11명 중에 첫 번째 친일파 김홍준이 저기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저기를 여러분들 데리고는 안 갈게요. 화나요. 저기 있다는 것만 아시고. 왜냐? 이 위치가 여러분 정치인들 당대표나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가 되면 그 다음날 항상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나름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앞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심상정 대표, 문재인 대표, 뭐 황교안 대표 해가지고 항상 만났어요. 그 다음날 항상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뒤에 여러분들 보시 지금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 지금 현충원의 상징인 현충탑이 지금 저 뒤에 있죠. 현충탑이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내각 요인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지금 학생들도 와서 다 인사를 드리는 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현실이에요. 근데 아직은 지금 좀 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왜 이 사람들을 그만 빼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최초로 빼낸 친일파 김희대 그러니까 김규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빼요? 여기에 친일파가 있었어요. 여러분에서 궁금한 거 아직은 없죠? 아직 컨디션들 다 좋으시죠? 네, 이제 김백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태극기 살짝 보이세요? 네. 누구의 묘일까요? 좋습니다. 써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합작묘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충원에 있는 각 대통령의 묘역에는 우리 경비원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것도 참 아이러진데 어떤 이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묘역이다 보니까 경비원분들이 다 지키고 계시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 그리고 두 번 탄핵을 당하신 분이죠. 엄밀히 따지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이제 임시정부의 1925년에 탄핵을 당했는데
아시다시피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김신부로라는 곳에서 그 서금이로, 지금의 서금이로라 불린 곳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국호, 그리고 헌법, 그리고 우리의 지금 정치체제인 민주공화정이 저 상하이 서금이로, 지금의 서금이로라 불린 곳에서 김신부로 22호에서 4월 11일 오전 10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당시에 4월 달에 만들어진 정부가 3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하와이 아니에요? 하와이? 오케이. 우리 하나씩 갑시다. 일단 상하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와이 아니에요? 하와이 아닙니다. 아, 그죠, 좋습니다. 서울, 한성정부. 그리고 또, 맞습니다. 연해주. 우리 선생님 좋습니다. 역시 사전답사 공부. 저랑 같이 다음 주에 같이 중국 가세요. 지금으로 치면은 노령정부.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의 정부가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가 한 10개 정도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된 정부는 3개입니다. 노령정부, 상하이정부, 그리고 한성정부. 노령정부의 당시에 이제 수장했던 분이 누구세요? 이동희 선생. 그리고 한성정부의 수장했던 분이 누구세요? 홍진 선생. 이따 더 만날 겁니다, 우리. 그리고 상하이 정부의 당시에 수장이 누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당시에 이승만 총리였죠. 9월 달에 이제 본인께서 이제 미국에 계실 때 자꾸 프레지던트라는 명함을 받고 다니셔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9월 달에 이제 통합정부를 상하이 회의중로에서, 여러분 그 사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태극기를 건 2층짜리, 3층짜리 건물. 안창호 선생이 미국 교민들의 자금을 받아서 마련한 19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그 청사입니다. 거기에 통합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3개의 정부가 합쳐져서. 그 3개의 통합정부의 대통령이, 그때야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19년 9월 달에. 그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언제 상하이로 그러면 부임을 하시냐? 언제일까요? 1920년 12월. 그리고 6개월 뒤에 미국으로 다시 가십니다. 왜냐? 이분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 오셨냐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님 신범식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1919년 3월 달에 이제 여러 애국 기사들이 이제 상하이에 막 모여가지고 막 이제 토론을 하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에 초대 대통령으로 모신다고 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단재 신채호 선생. 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에게 뭐를 했어요? 뭐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위임청원을 했습니다. 위임청원, 여러분 뭘까요? 위임청원. 나라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부탁을 했을 때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그 애국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깐 들어볼게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신범식 이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제국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좀 시간 되시면은 마치시고 서대문연구소 역사관에 가시면은 지금 내일까지 그 단재 신채호 선생, 우당 이혜영 선생, 그다음 신탄 김창 선생 3분에 대한 기획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베이징 독립운동의 새 불꽃이라고 해가지고 이 3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경 삼거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가 지금 100주년, 어떤 100주년이죠? 네. 세 가지거든요. 건국 100주년. 그게 3.1 100주년, 3.1 혁명 100주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대한민국 의정원 100주년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10단 100주년. 5월달은 내년. 아니, 올해입니다. 1900주년 11월 10일. 그리고 내년에는 조선일보 100주년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단재 선생님, 우당, 그 다음에 김창 선생님 3분이 의정원, 초대 의정원 출신입니다. 원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3분들이 임정을 반대해서 나갔다고 지금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임정을 반대한 게 아니고 이승만을 반대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그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은 놈이다. 이러셔가지고 대노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임정을 벗어나서 이제 베이징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을 하셨습니다. 실제 나속저 의거든 우열단이든 조생명 선언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아나키시즘을 갖다가 실현하셨던 분인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역사 중에 이승만이 가장 큰 나쁜 역할이 하나 뭐냐면 미국과의 역할을 갖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역할이거든요. 친일 역사와 친일만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역할들이 이 친일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5.18 모든 것에 다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시작으로 한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에 대한 것들은 좀 사실 좀 더 알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대문 형무소에 지금 내일까지 하고 지금 앞으로는 대전하고 청주에서 할 거고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를 갖다가 전시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그 내용의 기본이 뭐냐면 이승만을 갖다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친일에 대한 이야기라서 기존 지역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몰래 들어가 봤는데 내용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성주를 갖다가 거의 뭐 장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가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을 거의 안 했거든요. 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터뜨리라 그랬는데 이제 자한당 그 국회의원 중에 박성준이라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 지금 뭐냐면 성균관대 출신인데 이분이 서초구청장 할 때 심산 김창 선생 기념관을 갖다 만드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냐면 심산 김창 선생 기념사 앞에 이번에 해상이 되었어요. 내부적인 문제들도 또 꽤 많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 설명을 아마 좀 올라가시면 하실 건데 오늘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서대문 형무소 가셔가지고 한번 꼭 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직접 안내해 주시고요. 그거 가시면은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내일까지만 할 건데 그 마지막에 가면 우당 이혜영 선생님 칸에 보면은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 실제로 쓰셨던 인장 도장하고 이런 한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실사입니다. 그게 실제거든요. 그게 전부 다 본인이 전부 다 각인하셨고 다 만드셔가 있는 거니까 내일까지 못 보시면 아마 지방이든 다른 데는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꼭 우리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참 고마운 이유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3대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이를 위해서 해결책을 타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하시냐? 한강에 최근에 독립유공자들에게 매점이 2개가 오픈이 됐어요. 네. 아세요? 네. 아시죠? 예. 실제적으로 협상을 다 하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냐면 한강 매점들이 운영권이 지금까지는 막 대한군경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들 차지를 했는데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운영권을 따와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그래서 집에 못 내려가고 계십니다. 여의도에서 매점에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도와주세요. 한강 매점에도 계시니까. 대구분이신데 집에 못 내려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회나 이런 곳에서 매점에서 일할 수 있는 유관순 선생의 그런 후손들이 실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역할이 정말 역사의 진보를 만드는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1895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충원, 서울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친일파 중에 7명 중에 6명이 군인입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 군인이 아니에요. 백낙준이에요. 백낙준 연대 초대총장을 지냈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있어요. 교육자이자 정치인이자 그리고 문인으로서 상당히 이름을 날린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연대에 가면 동상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도 있어요. 백낙준이 참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나름 교육계에서 언론계에서 많이 했는데 백낙준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 글과 말을 이용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사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당시에 백낙준을 친일파 중에 유일하게 문인 출신 중에 정치인 출신 중에 선정한 이유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청년들을 학도병으로 뽑아서 선전활동을 해서 보냈습니다. 어디로? 만주로.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낙준 관련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아무런 관련 기록이 없어요.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백낙준보다 저 위에 있는 이제 우리가 만날 여러 인물들이 아직도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문인 출신, 교육자, 정치인 출신입니다. 가시죠. 저기 여러 총장 출신들이 친일 행적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왜냐면은 여러분 성균관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김창숙 선생이죠. 방금 전에 우리 신범식 기사가 말씀하신 심상 김창숙 선생,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불리는 심상 김창숙 선생인데, 한편으로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백낙준 선생은 청년들이여 나가라, 대동아의 전투 속으로 하셨던 분이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잠들어 계신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왜 안 되는지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김백일 묘에서 가시죠. 당시 유명한 학생이기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학하고. 그래서 일제시대는 사라라 라쿠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미국에 살 때는 조지 페이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됐어요? 한 30분, 40분 됐나요? 아니, 지금 다들 막 여기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제1장군묘역입니다. 제1장군묘역. 현충원 내에서 박정희 대통령 묘역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군 한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김백일. 제가 현충원에 취재를 6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이번 달에만 지금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만 한 11번째 지금 온 것 같은데, 11번 올 동안 매번 옵니다. 화가 나서. 여러분, 여기서 김백일의 묘를 찾아주세요. 힌트는 서울의 전경이 보이는 양지바른 곳입니다. 가시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배지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레어템이에요. 이게 막 주는 것 같지만 레어템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싫어요. 김백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 가득한 날인데 한번 이쪽 가서 보실래요? 흐려서 조금 덜 보이는 건데 맑은 날 오면은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김백일. 뭐로 더 많이 살았냐? 가네자와 도시미나미. 가네자와 도시미나미로 평생을 살다가 1951년에 죽습니다. 김백일로 산 게 몇 년일까요? 1950년이요. 예? 50년. 여러분 김백일로 산 게 몇 년 살았을까요? 전체 인생에서. 1915년생입니다. 51년에 죽어요. 김백일로 몇 년 살았을까요? 누가 말씀했어요? 6년. 누가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왜 6년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합한 거예요. 해방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가네자와 도시미나미로 평생을 살다가 김창규로 물론 태어났죠. 창씨개명에서 가네자와 도시미나미가 됐고, 이후로 해방되면서 김백일로 됐습니다. 전체 인생에 있어서 50평생을 살면서 김백일로 산 건 6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김백일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 이 가네자와 도시미나미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김홍준을 얘기할 때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간도특설대를 말씀드렸죠. 간도특설대. 훈시가 조선 독립군은 조선민이 때려잡는다는 부대입니다. 만주군의 특설부대예요. 그 특설부대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김백일이에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일본 정부로부터 3번 훈장을 받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역할을 했으면 3번 훈장을 받아요. 3번 훈장을 받고 만주 공관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이따 제2장군묘역에서 볼 여러 친일파들은 보다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 만주군, 일본 괴뢰정부의 공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백일이 그럼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양지바른 곳에 김백일 현충원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묻힌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이 귀한 땅에 이렇게 지금 자리하고 있을까? 맞습니다. 한국전쟁 유공자예요. 그리고 3군 단장,
쓰리스타로 대관령에서 헬기 타고 오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김백일이 이 친일파, 명징한 친일파가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의 중심이 됐을까? 지금 여러분 제 뒤에 뭐가 달려있어요? 뭔가 꽃이 하나 있죠? 이 꽃이 뭐의 상징이에요? 제주 4.3이죠? 제주 4.3 전에,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수와 순천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명했죠? 그 항명한 사람들을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 김백일이에요. 우리 군에 다시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삼성장군까지 돼서 김백일은 소위 말하는 우리 군 내에서 용장이었습니다. 최전선에 쓰는 걸 즐겨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 올라간 장군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훈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김백일은 만주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디에도 김백일 장군은 고향이 있는 한국 영천에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여기에 지금 저기 광복을 위해서 애썼다고 나와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 문구가 사실이라면 할아버지는 광복을 위해서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자인데 자기의 손주라는 사람이 간도 특설대를 만든 인물이에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김백일은 이렇게 명확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명박 정부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우리 MB께서 왜 인정한 친일파인데 왜 못 파낼까? 왜 이장을 못 시킬까? 법이 그래요. 두 가지가 법이 걸려 있습니다. 뭐? 국립묘지관리법과 상원법. 그 두 가지 법을 막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5개의 법이 현재 지금 국회에 3개가 지금 계류 중이고 2개는 폐기됐습니다. 첫 번째 이 친일파 관련된 법을 이장력을 관리했던 사람이 요청했던 사람이 현재 이번에 광복회 회장님이 된 김원웅 전 의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광복회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발의했던 법은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두 번째 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김광진 의원. 마찬가지로 폐기됐습니다. 지금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서 3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게 심사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대로 하면 다 폐기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친일파 김희대, 변절자 김희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김규환이라는 인물인데 이 지금 저 옆에 보면은 충원탑이라고 있어요. 충원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유해만 모시는 곳인데 거기에 잠들었던 김희대가 올해 유해를 뺍니다. 제 보도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뺐냐? 여러분 어떻게 뺐을까요? 어떻게 빼는 게 가능할까요? 나갈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원해요? 맞습니다. 후손들이 아, 그런 거요? 동의하면은 뺄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난해자와 도시미나미의 이 묘를 후손들이 이장을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서울연초원은 여러분 관리 주체가 누굴까요? 아까 입구에 들어올 때 붉은색 깃발이 있었죠? 국방부예요. 국방부에서 보훈처에서 이 사람들이 심사하라고 명령하다를 내리면은 여기 현초원에 안장시키는 그 결정을 한 거는 국방부입니다. 전부 다 국방부에서 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은 지덕체를 갖춘 장군이라고 나와요. 간해자와 도시미남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50평생을 살면서 6년밖에 김백일로 안 살았습니다. 더 서글픈 건 여러분 전남 장성에 뭐가 있어요? 장교들을 양성하는 상무대가 있죠. 상무대. 거기 육군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래봬도 저도 이제 나름 장교 출신이라 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받고 저도 이제 상무대를 갔는데 그 입구에 여러분 도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백일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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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 가지 제 스스로 제가 느낄 때마다 뭐냐면은
최소한 후손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이 옆에 친일 공적비라도 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50평생을 살면서 40년을 가해자와 도시미나미로 살았는데 간도특설들 만든 인물인데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서 거원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렇게 양지발은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현충원 중에. 가장 양지발, 현충원에서는 여러분 좋은 곳이 안쪽 높은 곳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지도로 보면은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저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를 이렇게 감싸듯 안고 있어요. 제2장군묘. 제2장군묘역에 또 다른 친일파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신흥균.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해자와 도시미남이.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충원당에 잡힌 김희대가 빠질 수 있었던 건 유가족이 동의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유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무덤을 유해를 빼주세요 말할 수 있었던 여러분 계기가 뭐냐? 서운이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유관순 선생님의 서운을 1등급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김희대, 저기 잠들어 있는 김규환의 서운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유가족들에게, 미국에 사는 유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빼주세요. 지금까지 받은 돈이 4,660만 원, 4,640만 원이에요. 뱉어내세요. 라고 했어요. 김백이는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운은 취소가 여전히 안 됐습니다. 왜? 호국영령이라. 여러분 여기 침 뱉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김현석 선생님을 모시고 브레이크 타임 겸 퀴즈 하나를 하겠습니다. 올해 되게 이제 공은 이것 등급들이 되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특히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국헌장 대한민국장이라고 가장 최고 등급 유관순 열사가 받으셨는데 퀴즈를 한번 저도 처음 들었는데 유관순 열사가 잠든 곳은 어디인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유관순 열사 유해가 있어요?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유해가 발견됐을까요? 네. 밝은 걸로 했다고도 너무 문제가 너무 고난이 어렵다. 어디 있는지를 있다. 있다. 묘역이 지금 있는지 천안 없는지 독립기념관 할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유관순 열사가 잠든 곳이 이곳 현충원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맞다. 흔들어 보세요. 맞다. 아무도 없어요? 왠지 뭐 맞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맞다 없어요? 해봐야. 맞다 없어요? 들어볼게요. 오케이.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정답. 그래요? 오 여기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패가 영혼을 모실 위패가 어디에 잠들어 있냐? 우리가 이따 갈 애국지사묘 옆에 모후선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는 애국지사들의 무덤인 모후선열재단에 유관순 열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몇 시죠? 죄송한데 우리 선생님 11시인가요? 11시. 5분만 쉬고 사진도 좀 찍고 김백일의 묘도 좀 보시고 침 뱉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잡혀갑니다. 국가관리보육법에 의해서 잠깐 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쉴게요. 올라왔으니까 그냥 가면 섭하잖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은 100년 정도의 역사의 맥락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위로 올라가서 500년, 600년 전으로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하지만 오셨으니까 국립묘지 또는 현충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알고 가는 게 뭔가 좀 남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뭐 저는 이제 풍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때 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동, 예전에는 국립묘지, 지금은 현충원입니다. 굉장히 풍수적으로 좋은 명당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게 실체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이 아래 이승만 대통령 묘역 옆에 가면 창빈 안씨 묘역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묘역에 최초에 들어온 게 창빈 안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창빈 안씨가 들어오기 이전에 과연 여기를 굉장히 좋은 명당토로 봤던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별로 아름답게 보아주지 않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으로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도원군이었던 아들이 의경세자에 있을 때 여절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젊은 아들이 죽게 되니까 가슴이 아파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명당을 찾아라. 이게 어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내놓으라 하는 풍수들이 꼽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꼽은 땅이. 그럼 우리가 수양대군을 정권을 찬탈한 또는 조카를 죽인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으로 공부도 했고 또 풍수에 해맑습니다. 밝아요. 그래서 직접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조금 아까 부채꼴이라고 했죠. 풍수적으로 보면 그 학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수양대군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하의 명당은 명당터인데 여기에 오면 그 효과가 두렵다. 여기에 묻히게 되면 불명예가 된다 하고서 자기 아들을 서월웅 자리에다 안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영웅들은 묘역이냐 했을 때 우리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습니다.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다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도. 이게 깨끗이 정리가 돼야 이 땅에 계신 분들도 떳떳하고 또 나름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존경의 마음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여기 들어올 적에 그렇게 이쁜 마음으로 나라의 존경을 할 만한 영웅들이 묻혀있나? 라는 게 회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묻히시는 분들은 딱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개인에 충성한 사람보다도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 묻혀야 국민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맙습니다. 저희가 728을 찾아 나선 투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 걸음을 이어갈수록 대한민국이 친일파밖에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투어의 말미에는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이 애국지사들이 우리 투어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민주공화정과 헌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친일파 2명을 만났습니다. 5명이 남았습니다. 가시죠. 신응균, 아버지 신태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현충원에 7명의 친일파가 있다고. 국가가 공인한 부자지간입니다. 신응균, 신태영. 히라야마 호에이, 신태영. 히라야마 가스토시, 아들 신응균. 참 역사 출신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4살 어린데 일본 육사 기수로는 4기수 빠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기에 저 뒤쪽에 정면에 보이는 곳이 박정희,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꼴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고. 저 앞에 보면 호랑이 2마리가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신응균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옹졸한 사람인 게 일본 육사를 나오고 나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섭잖아요.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1년 반을 숨어 지내요. 1년 반을 숨어 지면서 내가 다시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기다립니다. 이 워낙 담이 작았어요. 아버지에 비해서. 근데 일본에서 포병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아버지와 함께 뭘 했냐? 포병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려요. 웃기죠? 포병의 아버지예요. 신흥균. 삼성장군 출신이고 국방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육군대학의 총장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보다 담이 작아서 젊은 시절에 전쟁에 나갔다가 무서워가지고 오키나와에서 1년 6개월을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올라와서 해방전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신태용과 함께 우리나라 육군 창설의 주역이 되고 포병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조국의 국방, 외교를 위해서 애썼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다고 침 뱉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대구사범대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교사로 지냈죠. 3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다가 만주로 올라가서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죠.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 사범대학 시절에는 꼴찌로 졸업하고 차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잘해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수석을 합니다. 그러나서 44년에 이제 만주군으로 올라가서 소위가 되고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해방 뒤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데 선배예요. 4살 적은데 실제로 상관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쿠데타 이후에 국방부 차관을 하게 되죠. 아버지 신태용은 국방부 장관을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갈 거예요.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컨디션 좋죠? 네, 우리 선생님. 네. 저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균과 신태용 등을 흠모하는 여러 저명 인사들이 써줍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다 저명 인사들이 써줍니다. 그리고 현충원은 여러분 앱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각각의 묘역들을 검색하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추모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포병의 아들들이 우리 신흥균을 위해서 여러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분노스럽죠. 이 분노스러운데 왜 못 파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요. 우리 선생님 저기 지금 우리 노란색 지금 수감 배우고 계신 분 프랑스를 이용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랑 같이 얼마 전에 노무현 순례길을 같이 미친듯이 걸었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였으면은 그쵸 34년을 프랑스에서 사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거를 대구에서 아까 오신 분들 많았는데 프랑스에서도 오셨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되게 비석에 보면 후손 이름 있잖아요. 근데 저 위에도 그렇고 여기도 후손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창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저도 그 부분은 확실하지가 않은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저쪽에도 있었어요. 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 임정로드 4,000km를 1월달에 내고 이제 8월달에 약산로드 김원봉 장군의 추적기를 내는데 노독수리 훈장을 3개를 받았어요. 김원봉 장군한테 이제 모욕을 한 그 중부경찰서 처음에 수도총으로 끌고 가고 장태상을 만난 다음에 중부경찰서로 끌고 가서 3일 동안 이제 뒷사대기를 때린 그 노독수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친위경찰 노독수리 1950년부터 51년까지 태극 무고훈장과 화랑훈장을 해가지고 훈장을 3개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충원에 잠들었던 걸로 아는데 궁정동에서 죽었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궁정동이 나중에 어디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그곳입니다. 노독술의 집이었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에 잠드는 걸로 아는데 못 찾겠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지금 무덤을 옮긴 걸로도 지금 파악은 했는데 못 찾겠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노덕수라면은 여기에 묻혀 있다가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덕술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노덕술로 산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12시 반에 끝나야 빨리 끝납니다. 중간에 못 나가요 여기서. 이제 이동